KTV 리얼 다큐 나의 길.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이영희, 성우 공준호. 장소 자막 서산시 천수만.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를 찾는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철새들. 해마다 이곳 천수만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철새들이 천수만의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떠났던 철새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4년이란 시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먹이 나눔을 실천하며 철새들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김신환 원장을 소개합니다. 타이틀 천수만의 철새 지킴이. 김신환 동물병원 원장. 서산의 한 동물병원. 김신환 원장이 동물병원에서 나와 차에 오른다. 천수만 철새 지킴이로 더 잘 알려진 김신환 원장이 아침부터 병원을 나섭니다. 매번 이렇게 아침 일찍 움직이시습니까? 9시쯤 가야 그 부산물 손질이 거의 끝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받아오실 때 양은 얼마 정도? 그러니까 그때그때 틀려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돼지나 소를 얼마만큼 잡아서 그 이제 거기 기름이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팔 수 없는 거 떼어내는 거 이렇게 고기를 손질하면 고기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보셨어요? 네, 사왔습니다. 네, 그러면 삼겹살 있을 때 너무 기름 많으면 그거 잘라주잖아. 네, 예? 네. 자르고 버리고서 이제 살 쪽으로만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버린 팔 수 없는 그 부산물이라고 그러는데 부산물. 지금 이제 육류는 독수리 먹이고요. 육류는 독수리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변은 흑두루미 먹이죠 주로. 그런데 흑두루미를 주면 흑두루미 먹이로 먹이 나눔을 하면 기러기들도 와서 먹어요. 기러기도 곡류를 먹으니까. 육식성 조류인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고기 부산물을 얻기 위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육점을 찾는 김신환 원장. 김신환 원장의 부탁으로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 부산물을 챙겨줍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에서 잘라낸 기름 부위를 따로 모으고 있다. 고맙습니다. 김신환 원장이 정육점으로 들어간다. 많이 나면 언제든지 전화 또 줘요. 고맙습니다. 오늘 독수리 먹이 잘 줄게요. 1, 2kg은 되어 보이는 부피다. 고마운 분들 덕분에 오늘도 독수리 먹이를 챙겨갑니다. 동물병원에 있는 자리 맞은편에서 저희가 정육점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이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연락 오셨더라고요. 새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웬만한 사람은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들어 같이 그냥. 또 다른 정육점. 독수리 굴물새라 여기저기 정육점 사장님들한테 부탁했는데 꽤 많은 양의 고기 부산물을 모아주셨네요. 자동차 뒷좌석이 실은 커다란 포대에 부산물을 더 채워 넣는다. 새들을 위해 도움 주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 천수만이 새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날 또 올게. 김신환 원장이 운전석에 앉아 전화를 건다. 아우스틴. 어디 계세요? 다친지요? 다치지? 이따 한 11시쯤 먹이 나누기 하는데 너 와서 운전 좀 해줘야 되겠다. 내가 사필할게 가서. 아빠 운전해. 내가 사필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그 버드랜드에서 여기 떠나면서 전화할게. 예. 김신환 원장의 자동차가 벌판을 가로질러 달려가고 있다. 독수리줄 먹이를 가득 싣고 김신환 원장이 찾은 곳은 서산 버드랜드입니다. 오늘 먹이 나눔은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버드랜드 근처에서 버드랜드 관계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했습니다. 네 군데 정육점에서 받아온 부산물의 양이
눈으로 봐도 꽤 되는데요. 포대에 담겨있던 고기 부산물을 바닥에 쏟아놓는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먹으라고 넓게 펼쳐줍니다. 김신원 원장이 지인과 함께 고기 부산물을 길게 흩어놓는다. 그래서 저쪽으로 올 거야 내가. 차에 치이거나 자연사한 고라니도 독수리의 먹이가 됩니다. 고기 부산물들을 사이에 죽은 고라니 서너 마리도 놓여있다. 과거에는 병아리가 죽으면 또는 닭이 죽으면 퇴비장에다 버렸고 또 돼지 새끼가 죽으면 퇴비장에다 버렸고 송아지 새끼가 버리면 퇴비장에다 버렸고 개가 죽으면 퇴비장에다 버려서 독수리들이 그 죽은 고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걔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병아리나 닭이나 오리나 이런 것들은 AI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자연에다 이렇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베리아 쪽에서 온 몽골 시베리아에서 오는 독수리들을 한국에서 독수리 살아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서만뿐만 아니라 지금 철원, 고성, 주남, 우포, 파주 이런 데서는 독수리 먹이 나눔을 하고 있어요. 예. 떴어? 한 마리 있네요. 좌우에 끈 거. 좌우에. 네, 이제 오겠네. 독수리들이 먹이 냄새를 맡고 하나둘씩 날아오기 시작하네요. 독수리 여러 마리가 진한 회갈색 날개를 활짝 펼치고 날아온다. 까마귀랑 까치도 덕분에 포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독수리들이 몰려듭니다. 먹이를 가져다가 편안한 곳에서 먹는 독수리도 있네요. 독수리들은 고기 부산물을 발로 밟고 날카로운 부리로 뜯어먹는다. 먹이를 안 먹는 독수리도 있고요. 먹이를 주고 잘 먹는지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신현 원장이 차 안에 앉아 망원 카메라로 독수리들을 지켜본다. 흰 거는 안 보이네. 예? 흰 거는 몽골에서 산 건데 안 아직 보이네. 안 예. 보여. 완전히 지금 고개 틀어갖고 안 보여주네. 까마귀하고 까치 극성에 지금 못 가는데 아직 덜 배고픈 거 봐. 있어도 가는데. 까마귀, 까치를 피해 따로 먹이를 먹는 독수리도 있습니다. 까치가 다가오자 독수리가 먹이를 쪼아 먹으며 살짝 몸을 피한다. 아예 멀찌감치 떨어져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도 있네요. 일부는 먹고 갔고요. 그러니까 물고 갔고요. 까마귀 까치 극성에 지금 못 들어오고 저기 있어요. 일부 갖고 가서 지들끼리 좀 먹고 그러더라고요. 독수리의 소심한 모습이 조금 의외네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맹금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맹금류 중에서는 조금 바보 같은 맹금류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독수리를 우리는 그러니까 그 시체 치우는 새라고 그러거든요. 독수리는 등치만 크고 싸납게 생겼는데 실은 까치나 까마귀에도 져요. 26마리까지 왔는데 아마 저렇게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열심히 먹이 나눔을 하면 작년에 한 100여서 왔으니까 올해는 한 200마리쯤 오게 있으면 좋겠어요. 독수리뿐 아니라 월동하는 새들을 위해 서산시에서도 새들의 서식지 관리를 위해 김신환 원장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신현 원장이 또 다른 벌판으로 온다. 먼저 도착해 있는 트럭에는 사람 서너 명이 들어가도 남을 만한 커다란 곡식 포대가 실려 있다. 이번에는 흑두루미 먹이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이 나눔은 문화재청과 서산 버드랜드, 김신환 동물병원과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이 함께하는데요. 3차 먹이 나눔은 서산시 버드랜드에서 후원해 주었습니다. 김신환 원장을 믿고 지원해주는 후원자들과 서산시의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후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활동 하나하나도 사진을 찍어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내가 벼 팔아먹으면 어떡할 거야? 네? 이거 하나면 150만 원 되는데.
뿌렸다고 그러고. 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모를 거 아니요. 그러니까 기록이 모든 것은 기록이 다 중요해요. 나는 2011년에 차 샀는데 지금까지 차계부를 쓰고 있어요. 오라이 가세요. 후원금을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명한 운영에 믿고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 벌판에는 볏짚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원형 곰포 사이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트랙터가 저게 마르지 않았으니까 저걸 걷어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옛날에 같이 옛날에 현대에서 농사 질 때 이렇게 놓으면 겨우내 기러기들이 여기를 다 뒤졌어요. 저 볏짚을 다 쳐서 거기에 있는 나닷을 먹으려고 다 흩쳤는데 지금 보세요. 흩은 자리 있어요, 없어요? 이 볏짚 속에 낙곡이 없다는 걸 기러기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천수만에 낙곡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1980년 간척을 시작해서 1987년 완공된 천수만은 1995년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되었는데요. 2009년 일반 농지로 분양되면서 철새들의 먹이가 되었던 낙곡들이 없어지고 철새들이 하나둘 천수만을 떠났다고 합니다. 2009년 김신한 원장의 먹이 나누기를 시작으로 철새 지킴이 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으고 꾸준히 먹이를 준 결과 다시 천수만을 찾는 철새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장님, 논둑 위에 벼를 뿌리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논이 말랐을 때 여기다 뿌리면 이렇게 비 오고 무오면 젖잖아요. 그러면 기러기나 흙두루미들이 여기 가서 그걸 먹기 위해서 들어가면 밟아서 없어지는 것이 70%예요. 그래서 이것들 양쪽으로 지우는 이유가 뭐냐면 흙두루미가 5천 마리, 10,000마리 있을 때 이렇게도 먹고 두 줄로 뿌려놓은 알곡을 두루미들이 마주보고 먹는 모습을 설명한다. 네 줄을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논둑에다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기 논에다 주면 밟아서 없어지는 것이 태반이라는 거죠. 역시 김신한 원장에게는 큰 뜻이 있었네요. 예전에는 새들이나 짐승을 위해 일부러 알곡을 남겨두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오히려 더 따뜻한 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김신한 원장과 함께 새들의 먹이 나눔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들 김기영. 어깨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걸 오래 하셔가지고 어깨가 이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제가 삽질을 주로 담당하고 있죠. 수술하신 다음부터는. 신발 속에 있는 벼도 다 주고 가 얘들 먹으라고. 새들이 원장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네요. 김신한 원장이 신발을 털고 다시 신는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야 저거 어디 그냥 싣고 가면 벼 없어지니까 아까워서 저렇게 빗자루질해서 싹 주고 가요. 심지어 신발 속에 들어있는 벼나락도 주라 그러죠. 흙두루미가 알란가 모르겠네. 차마 몸을 낚이지 않고 먹이 나누는 김신한 원장의 흙두루미 사랑. 2009년도서부터 그러니까 작년까지 1년에 벼 20톤에서 많으면 50톤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의 삽질을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왼쪽 회전근개가 망가져갖고 이 팔을 못 썼어요. 그래서 왼쪽만 그런 게 아니라 오른쪽도 그래요. 올해는 왼쪽 회전근개 수술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오른쪽 회전근개를 수술했는데 저는 걱정 않습니다. 흙두루미가 아마 고쳐줄 거예요. 흙두루미가 다시 천수만을 찾기까지 김신한 원장의 먹이 나눔을 시작으로 서산시에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논에 물을 채워 흙두루미의 잠자리를 만들어준 문온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흙두루미들은 그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물 속에서 자요. 그러면 이제 사기라든지 다른 그 맹금류들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잡아먹으려고 물 속에 텀벙텀벙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뜨는 거예요. 대개 이제 그
발목 정도 찰 수 있는 그런 물 높이에서 자거든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문혼을 만들어서 새들을 보호 기우고 휴식할 수 있고 물도 먹고 또 잠도 잘 수 있게끔 이렇게 문혼을 인공적으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번에는 11월 중순쯤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문혼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됐는데 여기 있는 수로에 있는 간호로에 있는 수로에 있는 물을 저 양수기가 퍼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럼으로써 흑두루미들이 저녁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김신현 원장이 벌판 멀리로 차를 몰고 온다. 흑두루미가 나눠준 먹이를 잘 먹는지 방해하지 않고 관찰하기 위해 멀리서 지켜보기로 합니다. 가슴이 울렁거리죠. 꾸룩꾸룩 하는 소리 있죠? 저 새 흑두루미 소리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사랑하는 흑두루미지만 행여 방해가 될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네요. 이런 순애보가 따로 없습니다. 김신현 원장이 삼각대에 망원경을 올려놓고 흑두루미들을 관찰한다. 논두렁으로 날아온 흑두루미들이 일제히 알곡을 쪼아 먹는다. 흑두루미 관전 팁을 살짝 알려드리면요. 먹이 먹을 때 고개를 숙이고 두루미들은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한다. 쉬었다가 다시 숙여 먹이 먹고 먹이를 먹을 때는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먹을 만큼 먹은 새는 다음 새를 위해 자리를 옮겨준다고 합니다. 우아한 모습만큼 매너도 좋은 흑두루미네요. 김신한 원장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합니다. 원장님은 이게 새들 보고 지켜보시는 게 즐거우신가 봐요. 엄청 즐겁습니다. 정말로.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새를 관찰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고 심지어 흑두루미들이 이렇게 우는 소리, 뚜루뚜루 우는 소리가 서산 시내에 있어서 상공에 날아가고 갈 때 올 때 날아가는 소리만 들으면 그 소리만 들어도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원장님의 이런 새사랑은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픈 새들을 만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수의사하면서 88년도에 이 서산 고향으로 와서 개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그 밀렵이고 이렇게 그 야생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총 맞은 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그 날개가 부러진 것 때문에 그때부터 그 야생 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새가 농약 중독 걸려서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거를 이제 제가 치료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새들이 너무 예쁜 거요.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던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영문도 모르고 기름을 뒤집어 쓴 아픈 새를 안고 김신한 원장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신두리 해안가를 갔는데요. 내가 그걸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지옥인 거야, 지옥. 구조된 새는 다 황량연합으로 보내라. 그러고서 이제 신두리에다가 원룸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서울에서 온 활동가들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살려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새들을 찾아 깨끗이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김신한 원장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과 천수만 지킴이로서 철새를 보존하고 함께하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김신한 원장의 새사랑,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신현 원장이 논길을 따라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다.
철근 구조물이나 감전 위험이 있는 곳에 집을 짓는 황새에게 둥지를 선물했습니다. 후원 받아서 만든 게 4둥지를 만들었어요. 4둥지를 만들었는데 4둥지를 다 그 서산시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번째 만들어서 기증한 둥지인데요. 이 제가 그러니까 만들어준 인공 둥지에서 첫 번째 부화했고 또 야생항사와 이렇게 한국에서 번식한 황새가 짝을 이룬 첫 번째 둥지입니다. 황새는 그 성대에서 울음을 못 내요. 그래서 두 부리를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소리로 서로 사랑을 교환합니다. 황새는 부부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그러니까 동고동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첫 번째 번식을 했으니까 내년, 후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이 둥지를 잘 이용을 해서 후손을 잘 이렇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황새 할아버지같이 후손 걱정까지 해주는 김신환 원장의 바람대로 황새가 많이 번식해서 잘 정착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새가 너른 하늘을 여유롭게 날아가고 있다. 황새를 보다가 어디론가 급히 가는 김신환 원장. 소 진료를 위해 농가를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대성아 이거 나 때문에 오는 거 아니요? 아니 빠지요. 아유, 내가 죄송하지. 나 때문에 오는 거 아니면 이렇게 2마리라고 그랬죠? 원장님 기다리시겠죠. 소가 아파서 진료하러 오셨나요? 아니요. 뭐 바로 오신 거예요? 럼프스킨병 LCD 예방접종으로 왔습니다. 자막, 럼피스킨병. 흡혈곤충을 통해 감염되는 해외 유입 악성 가축 전염병. 최근에 럼피스킨병 때문에 소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축산. 싹. 꼭 잡이. 아니 안어. 예. 김신환 원장이 주인에게 꼭 붙들린 송아지 어깨에 주사를 놓는다. 수고했어. 됐어요. 예방접종을 하고 3주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엄마랑 같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제 잡혔다. 또 다른 송아지 차례. 사람이나 송아지나 주사 맞기 싫은 건 똑같은가 봅니다. 아니 날 줘야지. 나를 줘. 김신환 원장이 송아지를 묶은 옥줄을 우사 밖에서 당겨 울타리에 묶으려 한다. 송아지는 딸려가지 않으려 버티며 힘을 쓰고 있다. 쭉 더. 한 번만 한 발짝만 더. 이 수위 좀 잡여. 2번째 송아지에게 주사 놓기 성공. 주사를 맞고 풀려난 송아지는 여물을 우물거린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나 싫었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라. 김신환 원장이 차를 몰고 출발한다. 주로 이제 대동물 진료는 그러니까 소진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소진료를 할 때 뭐 새벽에 이제 송아지를 못 난다든지 하면 부석 쪽에 가면 그러니까 그 소를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천수만을 들려오겠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대. 그래서 이제 가서 진료를 하면 그냥 병원으로 리턴을 하는 게 아니고 천수만 가서 그 새벽 풍경을 보고 새벽에 그 새들을 보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낮에 보는 풍경과 새벽이나 저녁에 보는 그 감흥이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수만과 아주 밀접한 사이가 됐죠. 황금빛 노을에 물든 천수만의 풍경. 김신환 원장이 푹 빠질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이보다 더 평온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붉은 석양빛을 머금은 잔잔한 호수에는 철새들이 논일고 있다. 김신환 원장이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본다. 여기 자주 찾으시나 봐요. 자주 찾죠. 예, 자주 찾는데요. 정말로 그 저녁 노을에 물든 가노로가 황금연못이 되고 그 황금연못 속에 고니가 울고
10여만 마리의 기러기가 날아오는 모습은 정말로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로 그런 아름다움이 아주 넘치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주 찾습니다. 낮에는 논에서 먹이를 먹고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잠을 자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장관인데요.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로 떠났던 철새들에게 먹이와 쉴 곳을 만들어 주었더니 다시 돌아와 천수만의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직전 그림처럼 아름다운 저녁 하늘을 수십 마리의 철새들이 무리를 이뤄 날아가고 있다. 제가 새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왕진 갔다가 점심이 지나서도 안 오고 새 보고 있는데 전화 오면서 당신 배 안 고파 새 보고 있지. 그러니까 그게 응원해주고요. 또 하루 종일 병원에만 앉았으면 2, 3시 되면 제 얼굴이 이상해진대요.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요. 힘들면 가서 새나 보고 와. 그렇게 삽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살고 있는 터전을 빼앗기고 갈 곳을 잃은 철새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철새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었고 철새들이 잘 쉬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마음을 다해 돌봐준 분들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흑드러미가 알란가 모르겠네. 내레이션 홍지연, 글 구성 송영화, 연출 조남권, 기획 KTV, 제작 HSN, 화면 해설 제작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발전기금.